충분히 발전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제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버전 2.0의 인체로 거듭나는 가상의 기술 발전 시나리오를 소개해봤습니다.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더한 시나리오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시나리오는 얼핏 들으면 공상과학에서조차 나오기 힘든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이비 종교의 예언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적지 않은 수의 과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미래 예측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상 속으로 가봅시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버전 2.0 인체로의 변화는 인간을 질병과 수명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두뇌에 삽입된 나노봇들은 뇌 용적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놀라운 건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이 가까운 2030년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2040년대에 이르면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술적 특이점을 겪게 되면서 인류는 버전 3.0의 인체로 갈아타게 될 것입니다. 버전 3.0의 인체,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해서 영혼이 어떻고 의식이 어떻고 그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주장은 100% 과학기술적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나온 주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40년대의 인류는 나노 수준의 분자 조립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인체를 이루는 세포들조차 분자 단위에서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체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죄송합니다. 또한 인류의 두뇌는 나노봇의 도움으로 지능이 향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와 연결돼서 확장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생각과 자아라는 것은 결국 뉴런 사이를 오가는 전기 신호거든요. 물질적으로 완벽히 통제가 가능해진 우리의 자아는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듯 소프트웨어처럼 기계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의식이라는 철학적 문제와 테세우스의 배를 죄송합니다. 철학 얘기는 집어치우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지에 도달한 인류는 원하는 인체를 고르는 것도 가능할 거고, 심지어는 인체를 갖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만으로 존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놀랍게도 두뇌를 외부와 연결해서 확장하는 기술은 지금도 이미 너무나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누군가에게는 전기차나 비트코인으로 더 유명할지도 모르는 우리 머스크 형님께서 창업한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인간의 뇌를 외부와 연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매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추후에 올라오게 될 뉴럴링크 관련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다시 미래로 가봅시다. 지금까지 나노기술의 생물학적 활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비생물학적 영역에서도 나노기술은 그야말로 15P 사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분자 단위의 조립은 언제든지 원하는 물질을 창조해내는 게 가능하죠. 여기 포글릿이라 불리우는 수많은 나노봇들이 있습니다. 뿌연 안개의 형상을 닮은 이 나노봇 무리들은 자유자재로 온갖 사물을 창조하고 변화시킵니다. 사실상 물리적 현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건 물질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거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체로부터 이미 해방된 인류잖아요. 어쩌면 물질적인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계속 우려먹는 명언 한번 읊고 지나가보죠. 충분히 발전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이 명언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속적인 기술 발전의 끝에는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마법과도 같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더 이상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기술적 특이점이 지나면 어차피 기술 발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일 테니까요. 인류는 그저 기계가 만들어낸 마법과도 같은 기술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즐거운 상상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쯤 되면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직관으로는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러 주장들이 물론 있습니다. 먼저 특이점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2045년은 너무 오바다 라는 주장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저술한 것은 2005년이고 그 이후에 그가 예견한 많은 시나리오가 적중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안한 2045년은 근거가 빈약한 예견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보장도 없고, 뭐랄까 그냥 이런 거예요.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사실 논리적인 비약이 좀 심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저도 굳이 따지자면 이쪽에 좀 가깝습니다. 뭐 언젠가 특이점이 올 것 같긴 한데요. 2045년은 너무 빠르지 않나 싶은 거죠.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쩌면 특이점이 영영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기술 발전이 현재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언젠가는 인간의 지능이나 경제, 사회, 아니면 자본과 자원, 혹은 기술의 근본적 한계, 이런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봅시다. 1960년대 우주 탐사 경쟁이 한창이던 때에는 인류가 달에도 갔으니까 곧 화성도 가고 한 21세기쯤에는 태양계도 정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과학자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 우리는 아직 화성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스마트폰이라는 걸 쓰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기술 발전의 방향이 항상 정방향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근본적인 한계에 도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특이점주의자라고 칭하면서 이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영상으로 특이점 이론의 핵심 내용을 모두 다루기는 힘들어요. 800페이지에 걸친 특이점이 온다를 천천히 읽어보면 기술적 특이점에 이르기까지 좀 더 치밀한 근거와 촘촘한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분명 기술의 혜택을 극한까지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비전은 이를 믿고 또 지지하고 싶게 만듭니다. 저 또한 특이점 이론에 대한 비판에는 상당수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기술적 특이점이 가져올 가상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줄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것 그 자체는 언제나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특이점은 진짜 올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댓글은 저에게 많은 보람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